네, 안녕하세요. 자, 저는 이제 대치 메카에서 중산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와 통합사회를 맡게 된 우송희 강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대치 메카 이제 대표 사탐 강사고요. 여기 대치동에서 이제 많은 학교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제 대치 메카학원, 그다음에 대치 명인학원, 대치 이강학원, 그 밖에 이제 다른 학원에서도 수업을 하는데, 대표적인 것만 이제 참고를 해서 이제 써 넣었고요. 그 다음에 밀크티에서 이제 온라인 강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1학년, 자, 통합사회랑 한국사는 여러분들 1등급이 정말 필수 과목입니다. 왜냐면요, 어머님도 잘 아시겠지만, 1학년 때 내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통합사회. 같은 그런 단위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런 비중을 가지고 이제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 과목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5과목이.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또 필수적으로 한국사, 수능에서도 이제 이과, 문과 쪽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또 은근히 이 한국사가 또 정말 관건이 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이제 대치동에서 또 이제 그 밖에서도 이제 다른 학생들 많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상위권 학생이던 아니면 최상위권 학생이던 뭐 중위권, 하위권 학생이던 한국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사실 학교에서 이제 다 이제 뭐 시험 문제 나올 거를 이제 찝어주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등한시하거나 그리고 뭐 그냥 벼락치기 했어요 이래도 점수가 잘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근데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절대 그런 방식으로는 점수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이제 학생들이 당황하고 학부모님들도 어떻게 중학교 때는 잘 봤던 시험이 어떻게 고등학교 와서는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하며 당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통합사회, 한국사 정말 이제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주셔야지만 1학기 중간고사,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거둘 수 있으실 건데요. 자, 일단 한번 이제 통합사회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사실은 이제 독보적으로 정말 통합사회, 한국사 점수를 잘 내고 있는 그런 강사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매 시험 때 뭐 100점짜리 학생들은 정말 늘상 매년 정말 수십 명을 이제 배출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전교 1등부터 전교 30등 이내에 드는 학생들이 제 수업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그 자사고 중에 이제 지금 제가 써놓은 자사고 중에 이제 한 학교에서는 정말 이제 작년, 재작년 재작년까지 이제 제가 그 전교 1등 학생들도 배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통합사회 같은 경우 이제 어머니들 그런 경우 많으세요. 사회 과목이야 그냥 외우면 되지라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사회가 또 정말 은근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100점 받기가 정말 힘들고요. 1등급 나오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각 학교들, 이 강남 쪽에 있는 모든 학교들 같은 경우도 제가 그런 특성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 맞춤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정말 학생들의 그런 맞춤 수업 그리고 1등급 만점까지도 내는 경우 그런 노하우를 제가 다 알려주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는 저한테 이제 수업을 맡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철저하게 아이들을 관리를 해서 등급을 만들어 드리니까 제 수업을 꼭 이제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밖에 뭐 특목고, 사립고 학교 이제 학생들을 많이 이제 수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믿어 의심치 않으시고 저한테 수업을 맡겨주시면은 제가 아이들 등급은 확실하게 이제 보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일단, 어머님들 많이 이제 설명회도 들으시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8단위 교과 과정이고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단원은요, 1단원부터 9단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단원 같은 경우는 뭐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자, 여기 부분은 이제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이제 2학년, 3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선택을 하는 뭐 생활과 윤리, 세계사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난이도는 일단 중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보통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1학기 중간고사 이때 이제 1단원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상고 같은 경우도 1단원은 이제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2단원 이제 자연환경과 인간, 자, 여기는 난이도가 상이에요. 자, 왜냐면은 여기는 이제 지리 부분이 들어갑니다. 지도 부분. 자, 그리고 역시 이제 생활과 윤리 파트가 들어가고요. 자, 3단원, 자, 한국지리 부분인데요. 자, 지리 파트인데 난이도는 중이 되겠습니다. 약간 일상생활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무난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그럼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다
잘 맞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4단원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인간보장과 헌법, 법과 정치 부분이 들어갑니다. 저기 보시면은 난이도는 상이에요. 그래서 중상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중간고사 시험 범위. 자, 1학기, 1학년 때 딱 입학해서 처음 보는 이제 중간고사 때 나오는 시험 범위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부분은 사실 이제 국어적인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되게 중요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단원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4단원. 여기 부분은 좀 꼼꼼하게 좀 복습을 좀 해줘야 되고요. 자, 5단원 경제 파트고요. 역시 난이도가 상이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4단원, 5단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단원. 사회정의와 불평등이라고 했는데, 자, 생활과 윤리, 사회, 문화 파트가 들어갑니다. 역시 난이도는 상이지만 좀 이제 꼼꼼하게 공부를 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고 무난하게 이제 성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7단원, 문화와 다양성이 되겠습니다. 자, 문화와 다양성인데요. 자, 여기는 사회문화와 이제 세계지리 파트가 들어가요. 자, 통합사회가 보시다시피 지리 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도도 많이 나오고 그래프도 많이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역시 난이도는 중상이고요. 자, 8단원, 9단원. 자, 여기 보시면 세계화와 평화, 그다음에 미래 지속 가능한 삶. 자, 역시 지리 파트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지리 파트. 자, 특징이 어떤 거냐면요. 그래프나 아니면 그림 같은 게 많이 빈출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중상고는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냐.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상고 같은 경우는 1단원, 자, 그 다음에 이제 4단원, 자, 그 다음에 7단원 이런 게 골고루 섞여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차례대로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어머님들? 차례대로 시험 범위가 나가면 학생들이 오히려 조금 수월하게 공부를 하는 편인데 이게 이제 단원이 이제 선생님들이 뭐 2분, 3분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앞에 파트, 뒤에 파트에서 이렇게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약간 좀 이제 그 진도가 차례대로 나가지 않는 부분에서도 좀 헷갈려 하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이 단원 자체가 어머님들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 섞여 있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정말 생활윤리 파트, 뭐 지리 파트, 경제 파트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이게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게 성향에 따라서 점수가 이제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상고등학교에 맞춰서 이제 수업을 이제 잘 받아야지만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작년에 중상고가 이제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 주관식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 이제 객관식 문제로만 나왔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 주관식이면은 조금 더 변별력이 있는데 객관식이면은 잘 헷갈리는 문제 정말 잘 찍으면 또 이제 그게 맞으면은 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상고가 통합사회가 매우 어렵게 나오지 않고 좀 쉽게 나왔어요. 무난하게. 그래서 학생들이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공부를 잘 해놓으면은 정말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인데 약간 어설프게 약간 뭐 2% 부족하게 하면은 헷갈리는 문제가 많아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상고 자체가 작년에 문제가 좀 쉬웠기 때문에 올해는 또 역시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요. 만약에 쉽게 나온다는 전제하에 그럼 중상고 아이들은 어떻게 점수를 관리를 해야 되냐? 아주 정말 꼼꼼하게 아주 완벽하게 공부를 해줘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 그러면은 통합사회 쉽게 나오면은 그냥 정말 더 이제 뭐 비중 두지 않고 그냥 쉽게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님도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통합사회 1등급을 받거나 1등급을 받으려면요. 만점을 받는 거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 아이는 뭐 한 문제 틀렸는데 등급이 뭐 3등급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 문제가 쉽게 되면은 만약에 100점짜리 학생들이 많아요. 그럼 1등급 자체가 없습니다, 어머님들. 그리고 정말 뭐 한 개 틀린 학생들도 많아요. 그러면 역시 1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안정적으로 점수를 1등급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100점 만점 받는 거를 목표로 해야 돼요. 어떻게?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합산해서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뭐 1학기 중간고사 때 100점을 받았어요. 근데 1학기 기말고사 때도 역시 100점 받는 걸 목표로 해야지만 100점을 목표로 해야지만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도 혹여라도 학생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한 문제, 두 문제 혹시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 때 100점을 받고 뭐 기말 때 2개 틀린다. 이러면은 그래도 좀 등급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뭐 중간 때도 몇 개 틀리고 기말 때도 몇 개 틀리고 이러면 정말 등급이 뒤로 확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는 또 우리 학생들도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등급을 받고자 하면 무조건 100점 만점 받는 거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공부를 해줘야지만 등급 1등급을 좀 이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중학교 때는 사회 과목 사실 뭐 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찝어주기도 하고 좀 이제 쉽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그때는 뭐 A, B, C, D 등급으로 나누기 때문에 점수에 그렇게 이제 그런 편차를 모르는데 자, 고등학교 때 올라오면은 정말 점수가 진짜 하나하나 뭐 3.8점, 3.9점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정말 0점 몇 점 차이로도 등급이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굉장히 멘붕을 느끼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만점, 그쵸?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이제 목표로 삼고 공부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중상고는 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뭐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이제 봐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 수업을 할 거고요.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뭐 우리 아이 뭐 최상위권,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이런 거 막론하고 저한테 맡겨주시면은 이제 그 수준별 수업을 제가 맞춰서 아이들한테 꼼꼼하게 지도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염려 마시고 저한테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한국사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 이제 고1 개정 한국사 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에 그리고 중학교 때는 어머님들 이제 뭐 한국사가 역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는 사실 이제 정말 큰 맥락들만 큰 윤곽들만 잡아서 이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주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약간 달라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데 어차피 똑같은 역사, 똑같은 내용은 맞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때보다 이제 고등학교 때 아이들 머리가 많이 컸잖아요. 그래서 시험도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다 하더라도 조금 더 어려운 그런 용어 같은 게 좀 더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사 자체가 정말 많잖아요. 정말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중상고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어머님들. 범위 자체가 일단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딱 보시면은 범위 자체가요, 조선시대 이제 뭐 흥선대원군 거의 전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가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범위 자체가. 그래서 학생들이 중학교 때는 정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범위 자체가 작았는데 굉장히 좁았는데 고등학교 때 올라오면 범위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예요. 그래서 범위도 어마어마하고 내용도 많고 그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중상고는 작년에도 이제 주관식은 없고 객관식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어머님들. 한국사가 사실 요새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해요. 정말. 국영수, 뭐, 통과통사보다 사실 한국사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 뭐, 전교권 학생들도 많이 수업을 해봤는데, 뭐, 한국사 같은 경우는 뭐,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할 거 없이 다 어려워하고 싫어합니다. 한국사 자체를, 역사 자체를.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한국사를 공부할 때, 안 그래도 어려운데 중상고 특징이 뭐냐면, 킬러 문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정말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은 그런 아주 세밀한 부분이 정말 이거는 정말 설마 시험에 나오겠어? 아무도 예상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정말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통합사회도 꼼꼼하게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사 단위는 국영수 통사 통과보다는 조금 단위가 낮지만 어쨌든 필수 과목이고요. 이것도 이제 내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도 그렇죠. 한 문제라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사도 제가 이제 중상고 자체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맡겨주시면 아이들이 정말 교과서 정말 귀퉁이에 모서리에 이제 아주 자그만하게 나온 글씨들 그런 것까지 간과하지 않고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거고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한국사도 그렇게 이제 준비를 좀 해서 아이들 점수를 잘 받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사는요, 고등학교 과정은 아주 간단해요. 1단원부터 4단원까지인데요. 보통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자, 중간고사 때 이게 거의 다 나가요. 1단원이. 1단원 거의 다 나가고, 이제 나머지 1단원 끝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제 2단원 부분이 이제 또 이제
1학기 기말고사로 이제 출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학기 때는 3단원, 4단원 이렇게 시험 범위가 나오게 될 건데 이 1단원 자체가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 이제 아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으면 아이들이 이제 탄력받아서 이제 쭉쭉쭉 점수를 잘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는 학생들 뭐 아이들 할 것도 많은데 통사, 한국사 이거 어떻게 준비해? 라고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좋은 거는 겨울방학 때부터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지만 아니었다면 정말 이제 내신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반드시 통상국사 같이 준비를 해주셔야지만 아이들이 힘들지 않고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머님들 한국사는 단순한 게 절대 아니고요. 근데 물론 기본적으로 암기는 들어가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정말 킬포인트, 특징과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잡아서 다시 요약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 중상고 학생들 맡게 되면은 이제 킬포인트 잡고 그다음에 킬러 문제까지 확실하게 잘 잡아주면은 아이들이 만점, 한국사도 만점을 받고 그다음에 1등급 받는 거 문제 없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머지 부분들은요, 어머님들 제가 자료는 이제 참고하시고 이제 써놨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부분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대입 탐구 과목에서 이제 어머님들 필요한 부분들 넣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은 아주 이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탐구 같은 경우는 이제 문이과가 자체가 폐지가 됐지만 제가 이제 약간 신기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2학년, 3학년 때 어쨌든 나는 과탐 쪽을 이제 할 거야, 뭐 사탐 쪽을 할 거야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머님들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자, 우리의 아이는 문과 쪽을 갈 거기 때문에 자, 문과 쪽을 잘 하기 때문에 뭐 통합사회, 한국사 혼자 해도 돼 이러시면 큰일 나십니다. 왜냐면 요새 학생들이 통합사회, 한국사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자, 그리고 또 이과 쪽 이제 과탐 쪽 선택하는 학생들, 이과 쪽 선택하는 학생들, 어머님들 우리 아이 이과여서 이제 통합사회, 한국사 좀 힘들어해요 하시는데 의외로 요새 학생들이 그쵸, 오히려 이과 쪽 성향 갖고 있는 학생들이 통합사회, 한국사를 굉장히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약간 이과 성향이기 때문에 약간 외우고 뭐 통합사회, 한국사 이런 거 좀 어려워라고 하는 학생들이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점수가 실질적으로 1학년 때 점수를 이제 살펴보면은 그 이과 쪽 성향의 이제 학생들이 훨씬 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 자, 이과 성향이건 문과 성향이건 자, 통합사회, 한국사 열심히 해줘야지만 정말 만족스러운 점수가 나온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머님들 여기 제가 이제 나머지 이제 뒷부분에 이제 넣어놓은 그런 자료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선택 과목 이제 사탐 과목을 선택할 때 이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는 여기 좀 참고로만 좀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중상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통합사회, 한국사 이제 3월부터 내신 대비, 중간고사 내신 대비가 들어갈 건데요. 저한테 맡겨주시면은 제가 통합사회랑 한국사는 뭐 철저하게 1등급 점수 잘 이제 만들 수 있도록 보장을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맡겨주시면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이제 학원 측에 좀 문의를 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머지 부분들은요, 어머님들 좀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아이들 이제 3월 달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